자, 오늘은 12월 둘째 주 12월 14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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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민법을 담당하시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김지영 변호사님은 또 이민법도 하시지만 상법도 하시고 또 뉴욕의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포사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에 모시고 이번에 오바마 행정 이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 우리 교포들 대표를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시작하니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뉴욕 와서 이제 산지 오래돼서 뉴욕 교포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서 오늘 함께 오바마 대통령께서 2014년 지난달 11월 20일에 행정명령으로 이민개혁의 일부를 발표하신 거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뉴욕 교포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럼 우선 누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일단 2014년 11월 20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중요한 날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신 이 법령 자체에 11월 20일 2014년은 그 시행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미국에 있던 사람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 날짜에 무엇을 했던 사람, 하여튼 어떤 법령이 발표가 되면 특히 이민에서는 그 법령이 발표된 날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 자체가 품고 있는 뜻뿐만 아니라 이제 시행 내용에 따라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짜가 2014년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에부터 이제 실효하도록 해서 2014년 11월 21일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44%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불법 체류자는 1130만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드리머라고 불리는 그 젊은이들이 30만 명가량이 추방 유예 혜택을 보게 되고 또 저번에 그 추방 유예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법률을 다카라고 하면 이번엔 또 다파라고 해서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이 지금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제가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두 가지가 주 골자가 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시행령이 아직 물론 안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추방 완화 정책을 발표하심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한 50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추방 유예하는데 말씀 그대로 여기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하실 수 있고 한 행정명령은 추방을 당분간 면하게 해준다는 추방 유예의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김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요. 여기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행정명령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일 골자가 되는 구제 대상자는 두 가지 혜택에 대한 그 혜택자들이 골자고 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수혜자들입니다. 첫째는 2012년에 다카라고 이제는 그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카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 많이 없으실 정도로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다카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해서 어린아이들 시절에 미국에 도착해서 불체자가 된 아이들을 구제한다. 이 아이들을 추방하는 것을 면한다. 이런 골자에 2012년에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내리셔서 그게 이제 2년짜리였는데 그거 이미 실행을 먼저 하셨고 그게 이제 2014년에 거의 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다카의 혜택을 받으신 학생분들은 내지는 그 청소년, 청년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리뉴를 신청해서 그 리뉴에 대한 어프로벌을 이미 다 받으신 상태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제 부모님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다카도 조금 범위를 넓혀주셨어요.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원래는, 옛날에는 30세 넘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나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법령을 발표한 날짜가 2012년 6월 15일이었는데, 그때 30세가 넘어버린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 다른 게 돼도. 근데 그 나이 제한을 없애버리셨고, 그 다음에 거주증명을 옛날에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여기에서 살았다는 거주증명을 쭉 했어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그랬는데 그거를 2010년 1월 1일로 당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일할 때 그리고 그 다카를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2006년 8년 그런 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 이사 현재 다니고. 그렇죠. 이사 다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또 불법 체류자로 있는데 뭐 그렇게 서류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미성년자였으니까 더욱더 뭐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긴 것만 해도 굉장히 혜택을 보기에 편리하게 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 지금까지 이제 그 다카의 유효기간 그거와 함께 가는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행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민국에서 새로 세칙을 정해야 되고 이제 뭘 제출하다든지 말라든지 폼도 좀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이민국에서 생각할 때 한 내년 2월쯤 되면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요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민국에서 폼이 나오죠. 예, 아마 저 구체적 실행 사항을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2월 정도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중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나카나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나파나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왔는데 돈을 많이 내고 이거 해준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다 사기네. 그렇죠. 그럴 확률이 대단히 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사실은 그거 하면 돈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다 구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다카 때도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아서 485불 내고 이제 뭐 변호사에 따라 변호사비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비용을 비용 단체에서 좀 차지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미리 너무 여러 사람 앞서가지 말고 돈을 쓰지 마시라.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여기 도와주는 입장이고 우리 이 방송 역시도 그냥 발란티어입니다. 우리 또 김 변호사님도 발란티어로 와서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시작을 한다면은 준비 상황이겠네요. 2월 달에 정확하게 그때가 나오게 되고 그 전에는 이제 준비만 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대통령 2016년에 받게 된가요? 그때 되면 새로운 대통령 이거 아니야 이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게 분들이 정말 걱정을 하셔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추방유예 이민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겁이 나서 이 다카나 또 새로 이제 발표하신 나파를 못하실 것 같은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다카를 그래서 안 하신 아주 일부의 소수의 그런 수혜자의 가능성이 있는데 수혜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이런 우려를 의식하셔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차기 행정부에서 번복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셨어요. 예, 확신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물론 나라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다르지만 물론 공화당이 집권을 할 경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명령을 중단을 해버리거나 시효를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집어넣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를 뒤집을 순 없다. 그렇죠. 아니 나를 그걸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문제를 삼아서 나를 내가 특별히 그것 범법 행위를 하거나 이민국에서 특별히 나를 추방 우선 대상자로 생각하도록 내가 그 캐러고리로 떨어지지를 않는 한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정부에서 move forward, 앞으로 나오랐는데 나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 엎어서 나를 잡아가거나 이것 때문에 추방령이 나올 염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민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이민자들에게 확신을 가지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민자 나라잖아요. 이민자 그렇죠. 나라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될 것 같다고 어쨌든 생각해요. 그 전에는 불법이었어도 여기 어플라이 하면서 이제 불법이 합법으로 변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서 말씀을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추방 유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합법은 합법인데 뭐가 합법이냐면 워크 퍼밋을 주는 거예요. 워크 예. 오토리제이션을 주기 때문에 그 워크 오토리제이션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거지. 그렇죠. 소셜 넘버도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가질 수 있고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거 말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미국 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은 거는 다 받네. 아니지만 일부의 것을 하는 거네요. 일하고 살 수 있는 데는 불편이 없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물론 세금 내는 거는 무조건 합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그래야 봐주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그 마피아도 세금 안 내서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그 마피아를 해서 잡혀간 그러니까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내가 보니까 네. 세금 낸 분은 큰 범죄를 저도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면 빠져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 막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금은 항상 세금 내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로 돈을 벌었든 간에 그거는 이제 이민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하여튼 소득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아까 드리던 거를 마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다카에서 조금 몇 가지 이제 혼돈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 이민국에서 발표할 때는 이제 옛날에는 2012년 6월 15일자에 불법 체류자였던 사람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청소년 추방 유예를 대상자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계속 2012년 6월 15일에 불체자였던 사람을 계속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발표일인 2014년 11월 20일에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새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민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해서 2012년께 맞다, 이러이러해서 2014년께 맞다, 뭐 이러저러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 도리가 그렇죠. 없죠. 예. 근데 솔직히 또 안다 하더라도 발표되는 대로 따라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우리도 아직 모른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모님들은 현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여기 계속 계셨고 2014년 11월 20일 당일에 그 아이가 그 당일에는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 11월 21일에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인데 2014년 11월 21일에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의 부모지만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날까지는. 네, 그래서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이런 걸 발표할 때도 어디선가 금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그런 운명의 장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자 엄마인데 임신을 했는데 그 오바마 행정에서 11월 21일인데 애가 나올 날이 23일 정도면 빨리 유도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그 전에 나서야지 이제 과거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 날짜가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면에서 이제 자꾸 튀어나오는 날짜가 이제 될 거예요. 옛날에 그 이사와이에서 그 무슨
1년 4월 30일 그 날짜가 이제 그 옛날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잘 생각나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무슨 법령이 발표가 이민 법령이 발표되면 하여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어디선가 모든 끊어야 게 다. 되니까 인위적으로 끊으시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20일 2014년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날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5년은 사셨어야 돼요. 즉 2010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신 것을 증명해야 되고 범죄 경력이 없으셔야 되고 텍스에 대한 의무가 있으셨으면 텍스를 내셔야 되고 여기서 물론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텍스는요 10년이고 20년이고 소급해서 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벌금 이자를 좀 내시지만 그렇죠. 지금 와서 내가 텍스를 안 냈는데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텍스를 내실 의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면 소급해서 텍스 파일 하시고 텍스 내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 보고 의미가 본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실 두려워서 안 내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와서도 내시면 돼요. 그리고 소셜 번호가 없으시면 텍스 아이디 받아서 내셔도 되고 이제 그 점은 제가 회계사님이 아니니까 회계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제대로 하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예. 이제 궁금한 건 예. 그 지금 이번에 그걸 할 때 2월 달 되면 확실하게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 피 말고 예. 나라에다 바치는 돈도 얼마 있겠네요. 그렇죠. 그 지금까지는 그게 485불이었는데 그거는 또 바꿀 수도 있죠. 더 그거는 올라가는 이제 이민국 마음이죠. 예. 근데 그 돈도 없어 못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피 웨이버가 있어요. 피 웨이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보다 이제 피 웨이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 웨이버가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모든 이민 어플리케이션에 피 웨이버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권이라든지 몇 가지 이민국에서 정해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군데에는 돈을 그 이민국의 파일링비를 안 내도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내서 그게 어프로벌이 되면 이제 그 이민국에 돈을 안 내고도 그 어플리케이션이 프로세스 될 수도 있는데 새로 발표될 다카가 그 피 웨이버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꼭 필요하면 됐는데 그게 그 말하자면 파버티 레벨에만 된다고 해서 항상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85불 플러스 약간의 비용은 좀 준비를 하셔야 제 생각에 될 것 같아요. 이사와 조항할 때 네. 저희 미용실에 인수미용실 할 때 네. 제가 영주권을 내준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많은 질문이 오고 갔는데 어떤 분은 그때 찬스가 되는데 못한 거 왜 못했냐 했더니 변호사비는 고사하고 거기에 낼 돈도 없대. 그러면 왜 살아? 아니 진짜 아니 그런 분도 있더라고. 황당한 거지. 저는 도와주고 싶은데도 그냥 이번에 진짜 한국 분들 일도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그런 게 돈 낼 때는 아까우신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피 웨이버라는 것은 물론 이제 거기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인컴이 어느 정도 이하되면 무조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 그 정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나라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하시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또 약간은 이민국의 그 수입을 증대한다는 것도 좀 있는데 그게 피 웨이버가 그렇게 막 자동으로 얼마 이하 수입이 없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피 웨이버를 해드렸던 경우는 수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우에 제가 피 웨이버를 넣어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엄마인데 그건 이제 다른 시민권인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 전에 엄마가 애 둘을 혼자 키웠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그 수입이 그 파버티 레벨의 125%보다 낮은 거는 기본이고 그거 이외에도 어떤 좀 더 이민국에서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피 웨이버를 대체로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거는 이제 이민국에서 꼭 그러라고 말한 건 아닌데요. 대체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게 뭐가 하나 더 어려운 사항이 있으실 때 피 웨이버를 신청해 드립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은 게 도와줘가지고 좀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분들 같지 않고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릭스백 하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오늘 초대를 한 거죠. 원장님 그래요. 그 과분한 칭찬이시고 사실 제가 아는 훌륭한 다른 변호사님들 많으신데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 네.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죠. 오케이.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 또 다른 뭔가가 더 포함이 되어 있다면 뭐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행정명령에는 나카, 아까 말씀드린 나카 청소년 추방유예하고 나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가 골짜기는 하고 거기에 후회를 받는 사람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발표된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능이 있는 이민자들, 특히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던 사람들을 좀 더 미국에 잘 취업해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비자를 확대한다는 방침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취업 노동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기들 영주권 순위가 이제 아직 해당 사항이 안 된 사람들은 회사 페티션만 먼저 하고 노동 영주권 신청은 자기 프라이오리티 넘버가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물론 이건 시행령이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방향 설정이 된 것이, 일단 노동허가가 나왔으면 지금 현재의 2순위에서 하는 것처럼 2순위는 노동허가 레이버 서티피켓이 일단 나오면 회사 승인서하고 영주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하면. 이 3순위는 그게 따로따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3순위도 그렇게 하자는 그런 방침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취업 이민의 수혜자와 진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이제 3순위는 이제 비승용공이나 승용공이나 학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취업 이민을 이제 통해서 이민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이제 이민국의 일하시는 속도나 사정에 따라서 7년, 8년도 기다리고 더 이상도 기다렸던 3순위가 일단, 노동허가라는 것은 아까 나카나 나파에서 말하는 워크 오토리제이션이 아니에요. 요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이 사람을 고용함으로 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레이버 서티피켓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가 나오면 그 다음에 회사 페티션과 영주권이 동시에 들어가서 요는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을 당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물론 아직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는 되겠지만, 이거는 많은 취업 이민을 생각하시는 석사까지 가지지 않으신 학사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기술직으로서 이렇게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신나는 시행이 되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술직이 그래요? 한 몇 년 정도 경험이면 기술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쪽으로 5년을 일하면, 예를 들어 학사만 가시고 5년 정도 일했다. 아니면 7년 정도 일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학사는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미국 이민법에서 이제 학사라고 해요. 근데 석사는 이제 보통 2년을 학교를 더 다니잖아요. 그러면 1년 학교를 3년 경력으로 쳐요. 그러니까 4년제 학사에다가 6년 경력이 있으면 석사에 준하는 2순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간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을 6년 일했다. 그러면은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그래도 그거는 2순위는 안 돼요. 안 되네. 네, 그거는 석사에 준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숙련공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로 회사
페티션하고 영주권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경력이 학력을 대체해서 3년이 1년 학력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학사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 그걸 석사로 올릴 경우고, 그렇군요. 예, 처음부터 이게 학력과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학력에 몽땅 다 학력에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보고가 이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가슴을 쓸어 내려도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사실은 추방 대상, 사실상 추방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0만이 넘잖아요, 여기 미국에. 그러면 그 1000만 중에 물론 이렇게 혜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44% 다 앞으로 나온다 해도 44%밖에 이제 구조가 안 되니까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덜덜 떨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대통령령에서 추방 대상자를 세 순위로 나눠서 그 세 순위에 딱히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그 디텐션 센터 같은 데서도 지금 이 세 부류의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가두고 계시더라도 그분들은 미리 릴리스를 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세 가지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순위 추방 대상자는 물론 국토안보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테러리스트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나 중범죄나 갱범죄로 유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나 예. 국경에서 미리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은 제1순위 추방 대상자인데, 1순위 추방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이 추방 집행은 가속화해서 빨리 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사실 미리국을 하다가 시도되는 사람들은 국경에서 아예 거기서 보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나라의 안전에 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맞아. 옛날보다 빨리 보낸다. 그 다음에 제2순위는 죄질이 나쁜 경범죄자. 경범죄가 일반적인 형법에서 보는 범죄의 종류에는 중범, 경범, 또 그냥 바이올레이션, 뭐 이렇게 위법, 뭐 이 정도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는 형법 전문 변호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민법에서는 중범은 아니지만 특히 경범죄, 그러니까 그 경범죄로 생각은 하지만 이민법에서는 가정폭력범이나 성폭력범이나 DUI는 경범이지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이라도 이게 걸려 있으면 2순위 추방 대상자로 올라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미스디미너, 경범죄라 하더라도 3건 했다. 3 스트라이크 아웃. 예. 이런 경우는 2순위 추방 대상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2014년 1월 2일 이후 불법으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체포된 경우, 요거는 조금 더 인위적이죠. 항상 인위적인 이 날짜가 들어가요. 똑같이 체포됐는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불법 체류자 중에 체포된 사람들은 2순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2014년 1월 2일 올해 예. 이후에 잡히면 예.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예. 그럼 추방이네. 예. 그러니까 2순위 추방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즉각 가속화된 추방 대상자는 아니지만 2순위 추방 대상자가 들어가고, 이제 3순위는 똑같이 올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추방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올해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간 사람, 또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가 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강화된 추방 대상자에 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지금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느슨하게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러니까 범죄 사실도 없고,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딱히 해당되시지 않는 경우는 지금 현재보다는 그 추방에 대한 집행을 조금 더
걱정을 옛날보다 조금 덜 하셔도 되겠다.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행을 하시는 것은 그 아이스라든지 그 국토안보부나 그 국경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하시는 것의 사례를 이제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뉴욕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강화된 추방 대상자가 아니면 좀 더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생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떻게 마음을 항상 두시겠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자체가 네.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보호를 하고 네. 여기서부터 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히 제재를 하겠다. 아마 그런 방향인 것 예,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이제 예. 그 형사법에 관한 분들, 예. 그러니까 또 미국에 와서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리글 아닌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그 추방 대상자에서 너무 그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잘못 오해하게 안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추방 잘못하고 대상자들을 계시는데. 이제 세 부류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추방은 좀 더 강화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덜 강화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신 그 추방 이번 그 행정명령 중에 원래 2013년에 재입국 금지 유예라는 걸 601A 웨이버라는 거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시민권자의 그 배우자나 자녀분이 있는 분들 중에서 사실 원래 여기 시민권자의 자녀가 있으면 들어오실 때 합법적으로 들어오시기만 하셨으면, 여기서 신분이 지금 죽어 있으시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원래는 가능하시죠. 이제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들어오실 때 인스펙션을 안 받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시민권자의 자녀가 있거나 시민권자의 남편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시행하신 것이 뭐냐면, 여기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담 넘어 들어온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미리 밟아라.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와라.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practicing attorney로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격이 겁이 좀 많아요. 여기 가족이 다 있고 평생 여기 계셨는데 여기서 그 추방 그 불법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용서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그거는 됐는데 다른 이유로 또 못 들어오실 수 있는 확률도 없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뭐 티켓 바이레이션 주렁주렁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601A라고 하는 추방이 아니라 옛날에 불법으로 들어온 거를 용서받는 거를 받아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해준 건데, 나갔다 들어올 때는 Department of State, 대사관, 미국 대사관은 이민 비자를 줘야 되는 대사관은 Department of State예요.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국토안보부하고 내무부는. 그러니까 대사관이 속해 있는 내무부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참고하지, 얘네가 동격이니까 얘가 해줬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해줘야 되는 법은 없어요. 물론 같은 미국 정부니까 서로 존중은 하겠지. 그러나 국토안보부에서 그것을 용서해 줄 때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다 됐는데, 여기에서 새로 이민 비자를 받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또 안 맞으면 그럼 못 들어오는 거네. 그럼 못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제가 하는 프랙티스에서는 이거를 많이는 사용을 못했어요. 겁이 나서.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인데 나갔다 괜히 못 들어오실까봐. 그럼 평생 변호사 원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들 하러 왔다가 안 해. 예, 그치만 나는 그게 나요.
근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안에서 사니까 얘기를 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안 나가겠죠, 또. 그럼 안 나가면은 다른 방법은 두 번째 지금 초이스는. 이번째는, 예. 이번에 나온 다파. 예. 그거는, 물론, 지금 이 601A 웨이버를 받아갖고 나가서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본인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고, 그야말로 같이 리스크를 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분이 아무 거기에 대한, 여기에 바이올레이션이 없으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될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미지의 그 대사관용 업무까지는 내가 모르지. 그것까지는 개런티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지. 이제 항상 위험 요소는 있다 그러시면 그러지 않아도 여기서 그야말로 20년을 쫄아서 사셨는데 거기 또 나가서 내가 가족 여기 다 있는데 나가실 엄두가 대부분 그렇죠. 안 나시는데 또 나도 막 나갔다 오세요 막 그러실 수도 그렇죠. 없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자격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시민권자 21세 미만인 시민권자 자녀를 둔 사람만 그 옛날에 불법으로 들어왔던 사실을 여기서 미리 용서받는 게 됐는데 이번에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그거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확대를 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폭을 넓혀주신 거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옛날에 불법에 들어온 거를 용서받았다 해도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나갔다 들어오셨을 때 그 각각 나라의 대사관에서 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 자격 심사 요건을 받아서 들어오셔야 된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추방이 됨으로 해서 시민권자와 그 추방되는 사람 말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사람의 인생에 익스트림 하드십, 아주 극도의 곤란을 끼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 케이스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좁은 캐러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본인이 이런 거에 해당하시고 내 생각에는 내가 요거 말고는 이민 비자를 받아 들어올 때 나는 결격 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다파에 해당이 되신다 하더라도 다파는 추방 유예에 불과하고 이거는 영주권을 받아갖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네요. 네. 어떤 유해직자들에 대한 해외여행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애들 다카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한국에 한번 보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큰 기대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드밴스 프롤이라 해서 아주 임시여행 허가를 받아서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임시여행 허가는 그 다카 신청을 할 때 무조건 집어넣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여행 허가증이 아니라 이머전시를 위한 여행 허가증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한국을 오랜만에 다녀오겠다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오겠다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내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정말 직계 가족이 거기 있어서 지금 내가 당장 말하자면 당장 내가 나갔다 와야 되는 이런 급한 상황, 이머전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승인되면 나갔다 오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여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나온 행정명령은 행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제 그거를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못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시행령을 지금까지 내셨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침 하에서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하리라 보는 그 방침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괄적인 사면이나 아니면은 여기 추방 유예 대상자들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이어가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계신 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 유예나 추방 완화 정책, 아까 말한 1순위, 2순위, 3순위 아닌 분들에 대한 추방 완화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따라서 가능한 행정명령은 추방 완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여기 와서 쭉 잘 살아오시고 세금 잘 내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해를 끼칠 의사가 없이 성실하게 잘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추방 대상자이지만 이 행정부에서 추방령을 시행하진 않겠다는 그런 좀 더 릴렉스된 정책을 하시고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그 추방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류 미비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다카게를 3년을 했는데 이것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민 전문가들이 이러저러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부의 힘으로써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네. 그런 정도를 오바마 정부가 지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민 구치소에 이제 수감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추방 우선순위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수감자들을 이미 내보내고 있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발목 같은데 이제 감시 장치를 부착시키거나 하는 조건으로 석방 조치를 이미 내리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죄송해요. 석방 거는 그 나라로 보내는 거 아니면 그냥 여기 미국 내에서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 있는 근데 거죠. 팔찌 같은 거를 끼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저의 짐작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추방 재판 그 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NTA라고 하는데 노티스 투 어피어, 너 우리 앞으로 와라. 그러니까 그 추방 명령에 나오라는 그 명령서거든요. 근데 그 명령서가 요새는 날짜 없는 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범죄 사실이 없고 이런 애는 너는 추방 대상, 이건 제가 이민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짐작하기에 이 날짜 없는 추방 명령서가 자꾸 나오는 거는 너는 여기서 대기는 하되 추방 대상자기는 한데 아까 말한 그런 위험 인물은 아니니까 날짜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위험 인물이라 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준 언제까지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건 이민국의 프랙티스니까요. 제가 요즘 보면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상담하고 오시면 날짜가 없는 그 NTA를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국에서 뭘 하다가 걸리긴 걸렸는데 이분이 이민국에서 볼 때 별로 위험한 인물은 아니니까 내보내주긴 내보내주고 너 추방 명령 대상자야. 그래서 추방 재판에 회부를 할 건데 날짜를 아직 안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 추방 완화를 하는 캐러고리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메일을 받은 분의 날짜가 없는 분 그래도 럭키네요. 그렇죠. 날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날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안 부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날짜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대체로 한참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 완화 정책으로 좀 이렇게 웨이브 될 수도 있다.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오바마 행정명령 내에서는 아니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대체로 이민 개혁안이 보통 이제 공화당 내에서 많이 됐어요. 이제 사실은 프로 이민 개혁은 항상 민주당이어 왔는데 저는 정치는 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민 개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항상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다 했는데 밭도 갈고 했는데 공화당 때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 생각에 공화당이 항상 반대를 해서 뭘 잘 못했잖아요. 민주당 시절에는. 근데 공화당은 딱 가니까 이제 지네가 생색은 다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밥 깔고 김매고는 민주당이 하고 이제 추수는 공화당이 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네. 양당이잖아요. 네. 공화당, 민주당. 네. 그 당에서 크레딧을 적당히 나눠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화당에서는 그렇죠. 탁 풀어줘가지고, 네. 예,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런 정책이 이렇다. 그렇죠. 해가지고 크레딧을 예, 양분하는. 예, 예. 그러니까 뭐, 나는 그렇죠. 양쪽 다 박수 쳐도 좋고 다 좋으니까 하기만 하세요, 플리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미국을 살림을 하는 분들이 중에 하나면 이거를 언젠가는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그런 입장에서 항상 한 10년에 한 번씩 뭐가 하나씩 풀리지 터졌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어떤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영주권 없으면 난리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긋하게 사시잖아요. 단 세금만 잘 내면 돼. 세금만. 그러면 길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오늘 우리 김지영 변호사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 예, 예. 아무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여기 나오셔서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또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